시간에 말씀드릴 내용은요, 부당행위 계산과 이월과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월과세라고 얘기하는 그 좀 어려운 용어죠.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라는 용어도 좀 어려운 용어입니다. 근데 사실상 이 사례는 이런 경우는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 이번 시간에 확실히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대체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하실 때 보면은 A라는 분이 B라는 분한테 부동산을 넘겼다. B라는 분이 또 C라는 분한테 부동산을 넘겼다. 이런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봅시다. 근데 A라는 분이 요즘 같은 부동산 경기가 불황일 때에는 집이 두 채, 세 채, 네 채 이렇게 돼가지고 다주택자예요. 그래서 집이 여러 채이기 때문에 지금 팔고 싶습니다. 근데 팔고 싶은데 안 팔리는 겁니다. 부동산 경기가 불황이다 보니까. 그런 경우에는 어떤 생각을 하시게 되냐면 결혼한, 분가한 자녀들한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집을 증여를 해서 넘겨줄 생각을 일부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또 하나는 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 집이 하나 있는데 남편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채권관계, 채무관계가 좀 생겨가지고 집에 압류가 들어올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집을 부인 명으로 돌려주고 싶은 경우가 있다. 그래서 A와 B의 관계가 이와 같이 타인한테 직접 팔지를 못하고 이와 같이 A와 B의 관계가 직계 존비속이라든지 아니면 서로 배우자 관계라든지 이와 같이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 관계 그런 사이에서 거래가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될 거냐. 그러면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 간에는 매매를 인정을 안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세무서에서는 증여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A가 B한테 증여를 했다. 그래서 증여로 가지고 있었던 B가 부인이 자식이 이거를 C라고 하는 타인한테 양도를 한다. 그럼 타인한테 파는 거니까 이건 양도가 되겠죠. 이런 관계를 얘기합니다. 부동산 거래가 이와 같이 이루어졌을 때 세금을 어떻게 계산할 거냐의 문제인데 일반적으로는 원칙적으로는 B가 증여를 받으면 증여받은 날이 취득일이 됩니다. 그래서 B가 취득한 이날부터 C한테 팔은 이날까지 이렇게 세금을 계산하도록 되어 있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계산을 하다 보면 세금이 탈로 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A와 B 사이에 거래된 것이 증여로 거래됐던 이 부분이 세금이 누락이 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세무서에서는 이와 같이 거래가 이루어지면은 이것을 당초 A가 C한테 직접 팔은 걸로 보아서 세금을 때리겠다. 그러다 보니까 이와 같이 세금을 때리겠다니까 B라고 하는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를 건너뛰게 되죠. 그래서 건너뛰기 때문에 이거를 이월과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조건이 있어요. B가 C한테 팔 때 아무 때나 10년 있다 팔든 20년 있다 팔든 다 무조건 이렇게 세금을 과세하는 건 아니고 B가 C한테 팔 때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만 이월과세를 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5년 이후에 팔게 되면은 B가 취득한 증여받은 날짜부터 이렇게 계산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같이 A, B, C 이와 같이 거래를 할 때 A와 B의 관계가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로 딱 국한되어 있으면 무조건적으로 이것은 A가 C한테 판 걸로 그냥 무조건 세금을 때린다. 이것을 이월과세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그와 반면에 똑같은 A와 B와 C와의 거래가 있는데 A와 B의 관계가 그냥 일반적인 특수관계인이다. 그래서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가 아니라 무슨 친척이라든지 아니면 회사의 종업원의 관계라든지 이와 같이 법으로 정해놓은 특수관계인이라 해서 나름대로 A와 B가 완전 타인이 아니라 뭔가 관계가 있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사이더라. 그런 경우에는 세금을 어떻게 계산할 거냐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이 사람이 타인한테 판다는 이런 얘기고 그러면 A와 B의 특수관계일 때는 이때 세금 계산은 증여로 할 수도 있고 양도로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어찌됐든 증여로 하든 양도로 하든 거의 증여세로 과세를 하겠죠. 특수관계니까 세무서는. 그리고 B가 C한테 넘어가는 것은 양도가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A가 C한테 판 걸로 세금을 계산하지는 않고요. A가 C한테 계산한 걸로 하지는 않고 혹시 특수관계인한테 증여로 살짝 넘겼다가 이 사람이 B가 C한테 파는 것이 A한테 세금의 혜택을 준 것은 아니냐 이와 같이 따져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가 C한테 직접 팔은 이 계산 방법 1번하고 B가 C한테 팔은 계산 방법 2번하고 두 가지를 계산을 해가지고 세금이 어떤 게 많으냐를 비교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2번이 세입원이 실제로 많다면은 2번대로 가는 거고 1번이 많다면 1번대로 가는 겁니다. 이런 경우를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부당행위 계산 부인과 부당행위 계산 부인과 이월과세의 큰 차이점은 누구와 누구의 관계끼리 했느냐를 가지고 봅니다. 직계존배속이나 배우자끼리 증여했다가 다른 사람한테 판 거는 무조건적으로 이월과세다. 중간 계산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통으로 계산해서 세금을 매긴다는 얘기고, 특수 관계인 기타 친척이라든지 아니면 뭐 회사와 관련된 종업원이나 주주라든지 이런 관계들끼리 거래를 시킨 다음에 다시 타인한테 파는 경우는 1번 계산과 2번 계산을 두 개를 양도세와 A가 팔은 양도세와 B가 팔은 양도세를 같이 비교해가지고 세금을 계산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물론 B 같은 경우에는 증여를 받게 되면 증여세가 또 있기 때문에 B 입장에서 계산할 때는 증여세 플러스 C한테 팔았을 때 양도세 두 개를 합친 숫자를 계산을 해봐야 되겠고요. A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C한테 팔았을 때의 양도세 부분만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이와 같이 통으로 계산된 숫자와 이렇게 계산된 숫자를 비교해서 많은 걸로 세금을 때린다. 이것이 부당행위 계산 부인 방법이고, 직계존배속이나 배우자 간에 거래한 부분은 이렇습니다. 이와 같이 타인이 아닌 특수관계인이라든지 직계존속이라든지 비속이라든지 배우자 간에 이렇게 증여를 한 다음에 팔 때는 무조건 이것은 전부 5년 이내로 현재 묶여져 있다는 점도 같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즉 5년이 경과해버리면은 이런 계산 방법을 쓰지를 않고 그냥 증여로 취득한 날부터 양도한 날까지, 증여로 취득한 날부터 양도한 날까지 이렇게 계산한다는 거고요. 요 특수관계인 같은 경우는 예전에 2003년 이전으로 기억합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3년이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5년으로 바뀌어서 똑같이 5년이고요. 요 부분의 규정은 사실은 법령에는 안 정해져 있었고 국세청 유권 해석에서만 이렇게 비교 계산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은 2010년도에 들어와서 개정세법에서 이것을 법령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법에 의해서도 이 부당행위 계산 방법을 인정하도록 법규로 명확하게 지금 해놨다는 점도 참고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이러한 그 이월과세 계산과 부당행위 계산 방식의 차이점이 어디가 차이가 있는지를 도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부당행위 계산 부위는 말 그대로 증여시 관계가 A와 B가 거래할 때 B가 C한테 판다고 했는데 요 A와 B와의 관계가 특수 관계인인 경우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배우자 및 직계존배속 이월과세라고 얘기하는 것은 법률상 혼인한 배우자라든지 직계존속이라든지 비속이라든지 이와 같이 요 A와 B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특수관계인이냐 아니면은 직계존비속 간의 거래냐 배우자 간의 거래냐에 따라서 이쪽으로 가기도 하고 이쪽으로 가기도 한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납세 의무자분은 방금 얘기한 것처럼 부당행위 계산, 특수관계자끼리 거래할 때는 A가 될 수도 있고 B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당해 재산의 증여자 이렇게 써 있는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A가 C한테 거래한 거, B가 C한테 거래한 것을 해서 부당행위가 어떤 세금이 더 많으냐에 따라서 하는데 만약에 이 세금이 많다면 B가 납세 의무자가 될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B가 납세 의무자가 되면 이거는 부당행위라고 하질 않아요. 정상적인 거래라고 그러지. 그래서 B가 아니라 A가 납세 의무자, 즉 A의 세금이 훨씬 많다. 그거를 B를 통해서 세금을 줄였다. 이거를 부당행위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당해재산의 증여자, 즉 A가 된다. 이런 뜻이 되고요. 부당행위 계산은 연대 납세 의무가 있다. 무슨 얘기냐? A와 B인데 A가 납세자가 돼서 A가 세금을 내야 돼요. 그런데 A가 세금을 안 낸다면은 특수관계자인 B한테도 세금을 물릴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에 반해서 이월과세 같은 경우에는 배우자끼리 거래를 했어요. 배우자끼리 증여를 하고 타인한테 팔았다. 무조건 중간은 인정 안 하고 이월과세 A만 세금을 매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연대 납세 의무는 인정을 안 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도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월과세에서는 연대 납세 의무, 중간에 증여받은 사람은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고요. 당초 증여한 A만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점도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차이점은
특수 관계자인 비거주자도 적용이 된다. 특수 관계자가 국내에 없고 외국에 있다 하더라도 인정을 해주지만 배우자 이월 과세는 비거주자는 인정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또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적용 자산도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이와 같이 A가 B한테 넘어갔다가 B가 C한테 팔았던 재산이 어떤 부동산이냐에 따라서 인정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한다는 거죠. A가 B한테 넘겨서 B가 C한테 넘어가는 자산이 부당행위, 특수관계자끼리의 거래는 모든 양도세 과세 대상 자산을 다 잡아서 처리를 합니다. 부동산에 대한 권리, 그 다음에 뭐 주식, 모든 것을 다 여기에서 인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월 과세에서는 토지하고 건물, 그 다음에 특정 시설물 이용권만, 나머지 부분은 인정을 않기 때문에 단순한 부동산에 대한 권리 같은 경우는 즉 분양권 같은 경우로 넘겨서 팔았다. 그런 경우에는 2월 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지 건물이나 특정 시설물 이용권, 특정 시설물 이용권이라고 그러면 골프 이용권이라든지 헬스 이용권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토지와 건물만 배우자 2월 과세는 인정한다. 이런 얘기고요. 일반 부당행위, 특수관계에 의한 거래에서 너무 건너뛰는 부분은 모든 부동산에 대해서 다 해준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적용기간은 증여받아가지고 B가 C한테 팔 때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만 두 군데 다 얘기를 하겠다는 얘기죠. 수중호 5년 이내 양도는 수중호 5년 이내 양도 두 개 다 똑같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 원인 유형과는 전혀 무관하다. 등기를 어떻게 했든지 간에 사실상 이와 같은 형태의 거래가 이루어졌다면 무조건 부당행위라든지 2월 과세로 세금을 걸겠다라는 뜻이지, 등기 원인이 증여로 됐든 양도로 됐든 그거는 문제 삼지 않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조세 회피 목적이 뭐냐면 부당행위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을 다시 얘기하면은 조세 회피 목적이 부당행위 거래냐 아니냐의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행위, 증여자가 부담할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행위가 뭐냐? 증여자가 A, B, C가 있을 때 증여자는 A가 되겠죠. 증여자가 부담할 양도세가 수증자가 부담할 세액, 수증자는 B가 되겠죠. 그래서 A가 부담할 양도세가 B가 부담할 양도세와 증여세, 즉 A가 B가 A한테 받으면서 받은 증여세와 양도세 1, 2를 더한 금액과 A가 C한테 직접 팔았다고 가정했을 때의 3회 금액, 그래서 1, 2를 더한 금액과 3회 금액을 비교했더니 이 3회 금액이 훨씬 더 많다면 이것이 조세부담을 회피한 부당행위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겠다는 뜻이고요. 조세부담 감수 유무와는 무관하다는 얘기는 2월 과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비교를 하지 않고 무조건 가운데는 인정하지 않고 그냥 A가 C한테 직접 팔은 걸로 하겠다. 그래서 특수관계에는 좀 계산을 복잡하게 해서 비교를 해야지만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는 바로 그냥 5년 이내에 양도하면 이렇게 2월 과세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당연히 양도가액은 C한테 팔은 양도 실가가 될 것이고요. 취득가액도 만약에 A가 이렇게 거래된다면 그 전 사람한테 A 다시한테 산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취득 원가로 잡을 겁니다. 그 다음에 필요경비 부분은요. 증여자 취득 시 소요된 실제 경비 또는 계산공제. 당연하죠. A가 취득할 때 들어간 취득록세가 있다면 그걸 공제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고요.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특수관계 존재 여부에 따른 행위부인 2월 과세 부분은요. 만약에 사망이나 특수관계 소멸로 양도했을 때는 증여자 기준으로 1세대 1주택 8년 자격농지 부당행위 계산부인 않는다. 이 얘기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A, B, C 거래를 했는데 A, B 특수관계인 간에 한 사람이 돌아가셨다든지 이래가지고 특수관계가 소멸된다면 이런 때에는 부당행위 계산을 안 하고 건너뛰지 않고 바로 계산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1세대 1주택으로 증여자 기준으로 봤더니 1세대 1주택이더라. 즉 증여를 안 하고 직접 한 걸로 따져봤더니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되거다. 또 농지 같은 경우에 8년 자격 농지로 비과세가 된다더라. 그렇다면 당연히 부당행위 계산을 할 필요가 없겠죠. 계산을 하더라도 비과세가 되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 배우자 간 이월과세 같은 경우는 특히 이런 경우가 많은데요. A하고 B하고 부부입니다. 부부인데 A하고 B하고 증여할 때 당시에는 부부였어요. 근데 B가 C한테 타인한테 양도할 당시는 이혼을 해가지고 타인이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B가 C한테 양도할 때 이혼을 해서 갈라섰다. 이럴 때에도 이월과세를 할 거냐 이런 얘기인데 이 조항의 내용은 증여 후 이혼 사망 포함한다는 뜻은 증여를 받은 후에 이혼이나 사망을 통해서 다시 매매가 되더라도 무조건 이월과세를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여 당시에 증여하기 전에 이혼을 했다면 당연히 부부간의 배우자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그거는 당연히 배우자 이월과세가 안 되는 거지만 증여 시점에 배우자간끼리 결혼을 혼인을 유지하고 있었다면은 이거는 인정을 무조건 나중에 이혼을 하더라도 이거는 인정을 해서 이월과세로 과세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A 입장에서 따져봤더니 1세대 1주택이라든지 8년 자격농지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비과세가 안 되겠죠. 그런 경우에는 이월과세가 할 이유가 없겠죠. 비과세가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 기억해야 될 내용은요. 증여 시점에는 결혼을 한 배우자 관계였습니다만은 타인한테 양도하는 C한테 양도하는 시점에 이혼을 해가지고 나는 당초 증여자인 남편하고 배우자간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해도 그거는 의미가 없다는 점입니다. 가산세 적용합니다. 그 다음에 특수관계 존재 여부에 따라서 이 얘기는 방금 말씀드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당행위 계산할 때 이월과세는 직계, 존속이나 비속, 그 다음에 배우자. 이것이 2009년도에 정리가 다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특수관계인까지 거래한 것을 2010년도에 정리를 지금 시켰는데요. 무조건 건너뛰는 것을 이월과세라고 그러고 비교해가지고 세금을 많은 쪽을 과세하는 쪽을 부당행위 계산이라고 하는데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조세입휘 목적이 있느냐 없느냐, 부당행위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거는 B 입장에서 증여세하고 양도세하고의 숫자보다도 A 입장에서 한 번에 완샷의 양도세가 많다면 이거는 B한테 증여를 해서 세금을 줄인 효과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부당행위라고 그런다.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했다. 이렇게 봐가지고 세금을 때리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와 같이 조세회피 목적이나 부당행위로 했다 해서 이 부분을 조세범 처벌법으로 과세를 한다든지 아니면 검찰이나 이런 쪽에 고소를 한다든지 이런 게는 없고요. 다만 세금만 징수를 하고 끝난다고 그뿐이지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증여세 부분인데요. 증여세를 납부를 할 때 이 이월과세 같은 경우는 A가 B한테 증여하면서 B가 증여세를 냈다면 그 증여세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나중에 A가 C한테 판 걸로 세금 계산할 때 그 증여세를 기납부세액에서 공제를 해주도록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제를 해주게 되어 있고요. 이쪽 부당행위 계산 같은 경우는 A가 B한테 왔을 때 증여세를 B가 냈더라. 그리고 B가 C한테 팔았는데 세금이 나왔다. 그러면 A가 C한테 판 걸로 때 B가 받은 이 증여세는 환급을 해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필요경비로 공제를 안 하고 이 증여세는 환급을 받도록 되어 있고 이월과세 같은 경우에 증여세 부분은 필요경비로 공제를 하게 되어 있다는 점도 차이점입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이렇게 거래를 이렇게 계산을 한다면 장기보유공제라든지 세율을 적용하는 부분은 당연히 A가 취득한 날부터 C한테 양도한 날까지 계산하도록 되어 있고요. 부당행위 계산에서도 마찬가지로 A가 C한테 이렇게 판 걸로 계산을 한다면 취득한 날부터 양도한 날까지 세율 적용 기간이라든지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 같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